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뭐 지수 얘기 조금만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시장 전반 이제 전반적으로 새해 이제 시작되고 나서 열흘 정도 된 거잖아요. 뭐 1월 9일이긴 하니까 대충 열흘 정도 됐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연초에는 항상 그죠, 새로운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그 테마주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슈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저기 미국 쪽에서 이제 나온 이슈 때문에 급등한 테마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여기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금만 더 이제 올라오면은 낙폭과대주들이나 그동안 좀 소외받고 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같이 설명드리고, 최근에 미국에 보면은 나스닥 지수보다 더 잘 올라가는 지수가 있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코스피는 플러스 0.7로 끝났죠.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최고가 마감을 했고요. 4,586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플러스 0.4죠, 그죠? 여기는 이제 최근에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쉬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새해에 들어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걸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연초에 연말 포함해서 그죠? 연초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다 잠깐 그거부터 볼까? 뭐 어제 보여드렸죠, 해외 지수는 그죠? 네. 이제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무려 1조 8천억 원이나 팔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죠? 보통 이러면은 여러분들 증시가 폭락 나오지 않나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네. 뭐 반도체고 AI고 뭐 베네수엘라고 뭐고 다 치우고 상식적으로 그죠? 요즘엔 상식적인 게 이제 좀 상식이 좀 많이 비틀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볼게요.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을 팔았어요. 거기다가 코스닥은 1,900억 원을 팔았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오늘 2조 원을 팔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도 오늘 폭락 나왔어야 돼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코스닥도 오늘 상승 마감하고 코스피도 상승 마감하죠. 이게 희한한 거라니까요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일별 현황을 보면은 살벌해요. 살벌하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최근에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샀다가 또 확 팔아냈다가 또 많이 샀다가 또 확 팔아내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중심에 있는 게 누구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라고. 그죠? 저희가 뭐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황을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있으면 뭐 저도 있다고 인정하죠, 그죠? 없어요. 뭐 금이나 은각이 올라갈 거다.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계속 가기보다는 다른 걸로 바뀔 거다. 그것도 맞았고, 금리나 계속 할 거다. 그것도 맞췄고, 그죠?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이제 4천, 5천 갈 거다. 그것도 맞췄어요. 네, 다 맞췄는데 연말에 이제 살짝 이제 그런 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살짝이라고 얘기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할 거라고. 그거는 하나 좀 아쉽죠. 틀렸다기보다는 좀 아쉽지. 왜냐면은 살짝 문재인 때처럼 살짝 또 올라올 수는 있다. 그 얘기 미리 해놨거든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삼성전자 막 7%씩 이틀 연속 급등하고 하니까 뭐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좀 과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거는 시황이 다 맞아 들어갔는데 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그렇게 미친듯이 연초에 뽑았을까? 그쵸? 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종목 하나 믿고 걔네들이 그렇게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런 결론이 뭐예요? 얘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금, 은, 동, 그죠? 네, 원자재 가격,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 그거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거의 다 맞췄어요.
지수랑 주가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환율이랑 원자재 동향이거든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맞았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이상했던 거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뭔가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과한 정체가 뭐냐? 외국인이 지금 여기를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세게 해요. 응? 그러면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자, 유튜브 쪽에 좀 돌아오고 계신 분들 댓글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쳐보세요. 나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 1번. 잘 몰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2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엘리어트 파동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알고 있다. 1번. 잘 모르겠어요. 2번. 2번 찍으신 분들이 좀 되면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낮에 유료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걸 들으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거든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유튜브 쪽에 좀 찍어 놓으세요. 늦게 들어오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좀 찍어 놔 보세요. 저기 댓글 찍는 거, 저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부끄러워들 하세요? 네, 찍어 놔 보세요. 네. 오랜만에 얼굴도 좀 보게. 네. 어쨌든 외국인이 오늘 1조 8천억 원을 코스피에서 팔았는데 뭘 갖다 때렸느냐? 전기전자입니다. 네, 전기전자. 전기전자 쪽을 그냥 들이부었어요, 그냥.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전체 판 게 1조 8,300억 원인데 전기전자에서만 1조 8,400억 원. 오히려 더 많죠? 100억 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무지하게 팔았다고. 오늘은 뭘 많이 팔았을까요? 응? 누구를 많이 팔았을까? SK하이닉스. 엄청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쭉 띄워놓고서 외국인이 사는 척하면서 팔아요. 현재까지는 그래. 나중에 이거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바뀔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 나중에 또 바뀌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요즘에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속된 말로 삐졌어요. 아니 연초부터 코스닥이 불을 뿜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요? 삐졌다니까. 누가 개미들이 삐졌어 지금. 자,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판 게 뭐예요? 이거 좀 나중에 바뀌었네. 장중에는 SK하이닉스를 1조 넘게 팔았거든요. 장중엔. 근데 이 끝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둘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천억 원. 9천억 원이라고. 둘이 합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9천억 원. 둘이 합치면. 엄청 갖다 들이부었어. 그러니까 이 수치랑 이 수치랑 거의 똑같잖아요, 지금. 이해가세요? 한다니까. 네, 들이부어요, 지금. 들이부어. 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제가 왜 이제 물어봤냐면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김규성님하고 빌리님하고 천사님, 정용호님만 잘 들으세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을 죽으라고 안 쳐. 죽으라고 안 쳐. 왜 그러지? 네. 뭐 댓글 저기 달면은 또 쓰라고 하면 뭐 겁나세요? 뭐 잡아가나? 별로 제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가끔 이렇게 쳐보라고 하면 안 치더라고. 인사도 안 해. 그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안 해. 그 방송 끝나고 뭐 고맙다고도 인사도 안 해. 그죠? 하긴 뭐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하지만. 그죠? 네. 인사도 없고. 좀 반응 좀 해보라고 하면 없고. 다 충청도 분들인가? 네. 충청도 분들이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반응이 없어. 네, 저도 충청도에 잠깐 살아봤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다. 근데 일단은 반응이 없어요. 충청도에서 저기 가수들이 콘서트 잘 안 하려고 한대잖아. 반응이 없어가지고. 반응이 좋은데 표현을 잘 안 해. 네. 충청도 분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네. 다 충청도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 근데 이게 이렇게 가요. 잠깐만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거든요. 1, 2, 3, 4, 5.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A, B, C라고 하는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한번 상승 1파동이 나오고 하락 2파, 그 다음에 조정이 끝나고 나서 상승 3파가 나오고 다시 조정 4, 이게 이제 조정하는 파동이에요. 조정 파동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상승 5파가 나와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그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자격증이 하나 있는 게, 자격증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뭐 증권 상담사 뭐 이런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걸 따놓으라고 해서 따놨었는데, 그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꼭 나옵니다. 절대 불가침의 법칙. 네, 그만큼 이제 유명한 거예요, 이 이론이. 근데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옛날에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엘리어트 파동인데, 상승 5파가 나오면 뭐예요? 전체의 이 상승 파동이 마무리됐다는 뜻이에요. 마무리됐다 또는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면 상승 1파나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에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죠. 좀 비싸게 샀건 싸게 샀건 좀 오래 들고 있었건 산지 얼마 안 됐건 간에 마지막 5파까지 끝까지 버티면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5파에서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응? 요단강 건너는 거.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냥 물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처물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먹는다도 아니고 우리 처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이제 욕심내가지고 먹을 때 욕심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먹는다 표현 안 하더라고. 어르신들이 처먹는다 그러더라고. 똑같아요.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사거나 그러잖아요. 욕심내서 더 갈까봐. 그러면 물렸다고 안 해요. 처물렸다고 그러지. 좀 표현이 세죠, 그죠? 그만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죠. 이건 하락.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저 엘리어트 파동은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거의 맞아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맞는다. 대부분 맞거든요. 특히 지수에서 잘 맞고요. 대형주에서 잘 맞아요. 중소형주는 잘 안 맞아. 중소형주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이 잘 안 맞지. 급등락도 심하고 좀 회사의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워낙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는 게 심하니까. 근데 큰 지수, 그 다음에 그 지수를 구성하는 큰 대형주들은 엘리어트 파동이 그 도움이 돼요. 흐름을 읽는데. 자, 그러면 자, 코스피 지수하고 요즘에 자꾸 지수가 올라가니까 신경 쓰이시죠, 그죠? 네. 그럼 삼성전자 말고 코스피 지수를 일단 보자고요.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엘리어트 파동 기억하셨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했죠. 그럼 뭐예요? 1, 2, 3, 4, 5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3번. 이 3번 상승 파동은 1번 파동보다 절대 짧을 수 없다. 같거나 무조건 길어야 된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오는 절대 불가침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3번은 1번보다 짧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5번도 3번보다 짧을 수 없지 않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3번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5번도 이만큼 올라가겠네요? 아니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번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5번은 뭐냐면 서비스, 보너스예요. 전 노래방을 안 가본 지가 노래방 안 간 지가 몇 년 됐다. 13년, 14년 된 것 같아요.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지. 술 끊으니까 노래방 갈 일이 없더라고. 근데 그건 기억해요. 노래방에서 이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한 30분 이렇게 넣어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다음에 그 노래방을 또 가요. 사장님이 잘해주니까. 가서 매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그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서비스. 서비스 시간 추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주면 땡큐, 아니면 어쩔 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상인 거고. 아시겠어요? 오버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다가 마지막에 물려. 대형주 물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물려. 난 뭐 했지? 남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는 뭐 했지? 나는 루저인가? 나는 패배자인가? 지금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결심했어. 갖고 있는 거 전량 매도. 대형주로 전량 교체. 그래서 아까 그걸 처물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끝에 가서 물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온 건 뭐예요? 네. 날벼락. 꽉꽉강. 이거 아시겠죠? 아까 제가 방송 소대 말씀드렸잖아요. 금 올라가는 것도 맞춰, 은이 더 많이 갈 거다, 그것도 맞춰, 구리 갈 거다, 그것도 맞춰, 국제여권을 계속 눌러놓을 거다, 그것도 맞춰, 환율이 이제 올라갈 때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정부에서 개입을 할 거다. 개입했죠? 개입을 하면 1420원대까지 내려갈 거다. 정확하게 맞췄잖아,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 맞추는 것보다 여러분들 환율이랑 원자재 맞추는 게 100배는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다 맞힌 사람이 삼성전자 저렇게 막 미친듯이 난리치는 거를 왜 못 맞췄을까? 얘네들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뭔가를 희한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저는 삼성전자가 정고점이 여기죠?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봤어요. 요 정도까지는. 왜? 여기서 외국인이 안 팔고 두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근데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올라올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랬다니까. 삼성전자 작년 가을 기준이에요. 작년 가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그 기업 가치는 적정 주가는 9만 원이었어요. 물론 이제 분석하는 사람마다 틀려요. 목표 주가가 아니고 그 기본 주가는 그게 9만 원이었다고. 그게 적정 주가였어요. 물론 항상 적정 주가보다 더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지만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주는 게 뭐냐면 얘도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엘리어트 파동을 거보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역시 세 번째가 제일 길죠, 그죠? 넷, 다섯. 거래 빠바방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 다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는 거 같죠? 팔아요. 기관 미친듯이 팔고 있고. 그러면서 기사는 기가 막히게 나와요. 삼성전자 내년에 돈 더 많이 번다. 인간 지표들 막 나오고 있고, 이거 없어갖고 난리지고 있고, 사람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더 갈 것 같다. 지금도 사야 될 것 같다. 사세요. 사시라니까. 네. 대신에 네. 아까 얘기해드렸던 엘리어트 파동처럼 끈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욕심 내려놓는 거. 두 번째로 힘든 거. 남들 가는 길 안 따라가는 거. 그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주식시장에서는 대중이 가는 뒤안길로 가라. 뭐 성경이나 이런 데는 뭐라고 돼요? 뭐 좁은 길로 가라고 뭐 그런 말씀 있지 않나요? 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외로워요. 외로워. 네. 남들이랑 같이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가면 참 얼마나 재밌겠어, 그죠? 근데 그쪽은 이제 망하는 길이고, 네. 똑같아. 신앙생활하고 주식 투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돼.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왜 이럴까? 생각 잘 해보세요. 네. 제가 보기엔 엘리어트 파동 상승 우파 지금 끄트머리로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월요일 날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5% 7% 더 급등할 수도 있어요. 급등하면 급등하라 그래. 예?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촛불은 꺼지기 전에가 제일 밝다고.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막 흔들린다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이거 저기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다고. 현대차 막 신고가 나니까 막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막 흔들리잖아 지금. 대형주 전체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일부 몇 개만 올려가지고
마치 대형주가 다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뭘까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 관련된 ETF하고 그 미국의 S&P 500 지수 관련된 ETF를 제일 많이 사놨잖아. 그죠? 바이든 때,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는요, 다우 지수는 잘 안 갔어요. 가기는 갔지. 근데 다우 지수는 잘 안 갔어요. 그냥 무슨 좀 그랬어. 누가 많이 가냐면 나스닥이 진짜 많이 갔죠. 나스닥 그때 미친 듯이 갔잖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는데 얘는 막 미친 듯이 갔거든. 그런데 최근의 모습은 어때요? 안 가요. 다우 지수가 안 가요. 그럼 뭐예요? 미국의 기술주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술주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애가 누구예요? 반도체. 즉 미국의 반도체주는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미국의 반도체주를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안 가요. 조정이 시작됐고 다 고개 숙이고 있어.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대만 쪽이랑 우리나라 쪽만, 그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뒤늦게 한미반도체 조금 올라가고 몇 개만 건드려서 올린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그 미국에 오히려 다우지수가 잘 가요. 다우지수가 잘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통 제조업이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트럼프 때는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 그 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상승률이 더 좋다. 대형주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뭐가 좋다고요? 중소형주가 더 좋다 그랬잖아요. 러셀 2000 지수가, 뭐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러셀 2000 지수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신고가 내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은 신고가를 못 내는데 얘가 신고가 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시향을 잡아드린 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네. 유독 안 맞은 게, 안 맞다기보다 아까 제가 아쉽다는 표현을 쓰죠. 예. 오버슈팅 나온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니까. 예. 최근에 제 방송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할게요. 뭐 그게 뭐가 어려워. 사람은요 발전하려면 인정을 해야 되거든.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두려운 그런 거 없어요. 인정해야지. 인정할 거는. 근데 뭐가 틀렸어? 걔네가 오버슈팅 나온 거지. 오버슈팅이 뭐예요? 과매수권. 그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제 참 그 신용 얘기를 좀 해드렸더니 누가 유튜브에 댓글 다셨더라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신용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아무튼 나스닥 지수보다 미국의 다우 지수하고 중소형 지수가 잘 가고요. 우리나라 개미들이 많이 사놓은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잘 안 가요. 항상 보면 그래.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 봅시다. 삼성전자 신용을 보실래요? 갑자기 미친듯이 늘죠, 그죠? 이거 신용 늘어가지고 좋은 걸 못 봤거든요. 사람들이 대형주에는 신용 잘 안 걸어요. 신용이 이렇게 걸린다는 건 뭐냐면 미쳤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영원하라 이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신용이 줄다가, 예, 어서 오세요. 신용이 줄다가 여기서 이제 신고가 나와서 치고 나가니까 갑자기 늘죠, 그죠? 네. 참고하시고. 과열됐다니까. 아, 그리고 어제 그 누가 유튜브에 댓글 달아놨다. 어제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한 3, 4분 그냥 서비스식으로 이제 그 정원호 관련주들이 어제 하락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신용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뭐 무방해서 그런 걸 다 상세하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넘어갔는데, 신용이 없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호 관련주인데, 아 잠깐만요. 편하게 살자님, 예, 안 나왔어요.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어떤 분은 이미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나온 게 맞나요?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답변해 드릴게요. 좋은 질문하셨고요. 그거부터 먼저 답변하고 여기 이제 PS텍 같은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정원호 관련주 신용.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이게 나올 거라고 11월 말에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때 그래가지고 코스닥이 그때 막 3%인가 그래 폭등했잖아요, 그죠? 12월 초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정치권이 워낙 더럽고 시끄러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12월 중순쯤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2월 그 중순은 그때 그 주요 부처에서 대통령 앞에서 그 뭐에 업무 보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금융감독원인가, 하여튼 뭐 그쪽 금융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한 거예요.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저희가 있잖아요, 어쩌고 한 거라고. 거기에서 그 얘기가 살짝 나온 거지. 그거는 정책 발표한 게 아니에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때 업무 보고한 걸 가지고 몇몇 그 쓰레기 기자들이, 죄송해요, 나 기자들을 요즘에 제가 불만이 많어, 기자들한테. 네.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기사를 그따구로 쓴 거예요. 나왔다고. 네. 옆에 있으면 진짜 쥐어받고 싶어 진짜. 편하게 살자님이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답변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리려고. 저도 헷갈려가지고 저도 찾아봤어요. 뭐야, 나왔어 이게? 나왔는데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서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네. 업무 보고요, 업무 보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신용 얘기 다시. 그러니까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종목들 잠깐만. 정원호 관련주가 이 얘기는 빨리 하고 치울게요. 신용이 많이 늘었다, 거의 다. 그래서 정원호 관련주가 못 가고 누르고 있는 거다. 왜? 개미들이 신용을 많이 쓰면 그 사람들 안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잘라낸 다음에 가요. 그죠? 어제 그래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용이 확 늘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쵸? 어제 이런 거 보여드렸죠.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거, 그죠? 신용이 확 늘지 않았냐고. 네.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뭘 달았냐? PS택은 신용이 0인데요? 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걸 다 설명을 했는데, 자, 얘는 신용이 없죠. 신용이 없는데 왜 떨어졌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분이 질문이. 얘기해 드릴게요. 신용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그 재무 상태, 기업 상태에 따라서 증권사에서 신용이 가능한 데가 있고 신용이 불가한 종목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그죠? 근데 PS액은 뭐 회사력이 나쁘진 않은데 얘는 거의 신용이 불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걸로 보지 말고 이걸 볼까? 잠깐 차트를 바꿔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신용 영향이 있죠. 네. 자, 이 차트가 설명하기도 쉽고 이걸로 봅시다. PS택인데 신용 거래량 치우고 신용이 평상시에 최근에 보시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0.5거든요. 근데 0.5 밑에잖아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용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간만에 1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신 분들? 네. 어렵지 않죠, 그죠? 평상시에 신용을 못 쓰게 한다는 거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이지.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은 뭐냐면 뭐 자세하게 쓰진 않았는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얘는 그러니까 신용이 없는데 당신이 얘기한 건 신용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얘는 신용도 없는데 왜 떨어졌냐 이 얘기잖아요. 정답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용이 늘어서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죠? 신용이 늘면 떨어지는 경우가 10번 중에 9번은 신용이 늘면 떨어져요. 가끔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어제 얘기한 거 뭐냐면 사람들이 정원호 관련주에 미친듯이 열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드니까 신용까지 땡겨서 샀잖아요.
그러면 PS택은 신용이 안 되지. 신용을 못 써요? 신용은 안 되지만 사람들이 안 샀겠어요? 안 샀겠냐고. 사지. 신용은 못 써. 그냥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데 야 이거 정원화 관련 주니까 이거 팔면 안 돼. 계속 갈 거야.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냥 개미들 잔뜩 들고 야 이거 많이 간대. 지금 10,000원인데 이거 올해 6월달 선거 때까지 10만원 간대.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중 잔뜩 실어가지고.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PS택이랑 여기 뭐지? 대주산업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SJ그룹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신용은 안 돼. 왜? 투자 경고 종목 걸렸으니까. 심지어 원래 신용도 잘 안 되는데 투자 경고 종목까지 걸렸으니까 아예 안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주식을 딱 여기서 사람들이 샀을 거 아니에요. 오, 정원호 관련주로 상한가 3방 나왔잖아요. 걔네들 여기서 샀겠죠. 샀으면 8,000원 전후 아니면 7,000원대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는데 맨날 수익이 나. 연말 연초에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수익이 20% 30%만 나는 거예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지.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왜 팔어? 계속 올라가는데 안 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안 나갈래? 샀다 똑같잖아요. PS택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셨어요. 파시겠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6,000원 정도에 샀는데 12,000원까지 났어요. 수익이. 중간에 8,000원, 9,000원, 만원에 샀는데도 수익이 20% 30%가 나요. 팔겠냐고. 안 팔지. 왜? 선거가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그러니까 갖다 쥐어 박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제가 도움 드리려고 정원화 관련주에서 신용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정원화 관련주에 개인들의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많다. 그래서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신용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PS택처럼 SJ그룹처럼 지금 신용이 안 되는 종목도 개미들이 잔뜩 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력이 이걸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누르거나 세력이 나갔겠지. 일부 종목. 이런 종목은 개미 털기라기보다 나갔을 수도 있어요. 얘 거래량을 보면은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얘 나간 것 같다고. 되게 자신 없는 목소리를 그때 그랬죠. 나간 것 같아요. 왜 자신 없는 목소리를 했냐면 그랬는데 다음날 또 한두 번 급등 나오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요즘에. 자주 나와요 요즘에. 끝난 거 아니었나? 근데 끝난 거 맞는데 헷갈리게 하고 나서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제 되는 거를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부는 끝난 게 있고요. 안 끝났는데 끝난 것처럼 쇼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정원화 관련주는 막 뒤범벅돼 있어. 이해되셨죠? 신용 물량은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 마지막에 3분인가 5분 정도 정원화 관련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녁 방송이 이제 무료 방송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3분 5분 듣고 막 어떤 거 보고서 막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눌림목 강의를 하잖아요. 눌림목 기법 강의를 쭉 해드리면 꼭 댓글이 달려. 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무서워요. 공자님이나 맹자님이 와도 그 사람 앞에서는 혼날 것 같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알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제일 무서워.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섭다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서 눌림목 기법 강의를 배웠겠지. 뭐 이게 맞네 아니. 10분, 20분, 30분짜리 강의 들어놓고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그때 그 상황에 필요한 만큼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시간도 안 되고. 잘 활용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놓으셨길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바람에 오늘 방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씨 할 거 많은데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 일목요연하게 쭉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네. 그리고 저기 그 유튜브 방송 거기 댓글 있잖아요. 그 댓글에다가 그런 거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 궁금한 거. 이거 뭐니까 이 종목 끝났나요? 뭐 더 갈까요? 그런 거 말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신용이 없는데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써놓으시면은 제가 봐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간간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 뭐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써놓으세요. 네. 생각 있는 분들은.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 테마주가 많이 갔거든요. 조선주, 방산주, 통신주,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급등을 많이 했어요. 종목을 몇 개만 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번에 그 어떤 분이 저기 오세훈 관련주라고 막 했던 포메탈 오세훈이 아니고 로봇이요. 그러니까 이 포메탈이 웃긴 게 로봇도 되고요, 방산도 되고요, 자동차도 돼. 자동차 부품. 그 현대차가지, 로봇 관련주가지, 이제 방위산업주까지 가니까 얘가 신났어. 오세훈이 아니라니까 얘는. 오세훈이 아니어서 세 개가 다 돼. 방산, 로봇, 자동차 부품주. 그 오세훈주라고 이제 막 그때 얘기하셨던 분, 그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오세훈은 아니었지만 그분 들고 있으면 돈 벌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그쵸,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방산주 중에서 하나시스템 신고가 낮에 27%, 비츠로테크 16% 급등했죠.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 8% 급등했고, HJ중공업 6%, 한국조선해양 5% 급등했죠. 네, 조선주도.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관련주 중에서 한국카본 이런 거 22% 거래 실리면서 쫙 급등했죠. 대양전기공업 14% 급등, STX 엔진 12% 급등했죠. 네. 방산 이건 저기 뭐 군함 또는 잠수함, 잠수함도 군함이지. 이런 게 급등을 했고, 로봇 테마주 중에서는 아까 포메탈도 해당이 되고요. 보시면 러셀 상한가 같죠. 우린 PTS 18% 급등했고, SBB테크 이런 것도 12% 급등, 계양전기 또 급등했고, TPC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 급등했잖아요. 이건 현대차. 근데 이게 뭐냐면 현대차도 급등을 했는데 현대차 7% 급등했죠. 기아도 오늘 6% 급등했고, 현대위아는 9%. 현대위아 코드가 요거 9% 급등했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뭐 이온 컴포텍, 뭐 HM넥스, 여러분들 지금 중소형 테마주도 많이 올라갑니다. 얘는 두방이 상한가 두방 났잖아. 알맥, 모베이스전자, 약포가 대주도 그동안 이게 뭐야? 이런 게 소외주잖아, 그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겨? 이러면서. 방금 이게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는 아닌데 충청도에 잠깐 있어봤거든요. 충청도 사투리 은근히 땡겨요. 이게 충청도 사투리가 은근히 재밌어. 우리는 언제 가는겨? 이러다가 튀어 올라가잖아. 이런 날이 온다니까. 내 건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좀만 기다리시라고. 본인 차례가 올 때까지. 자동차 부품주가 급등했죠. 왜 급등했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통신주, 빛과전자 상한가 같죠. 대양 이것도 저기 소외주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이랬는데 막 올라가잖아 지금. 대한광통신, 휴먼테크놀로지 8% 급등.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오잖아 지금. 비셈전자 10% 급등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음식료 업종, 그죠? 네. S&D, 대상 이런 것들 아까 장중에 더 급등했었거든요. 음식료 관련주도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급등 영향 때문에 S-오일, GS, 뭐 흥구석 이런 이제 석유 관련주들이 장중에 급등했어요. 자, 이게 왜 급등했느냐? 국내 이슈 때문에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죄다 미국이에요. 자, 이 얘기 작년에도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자꾸 간다, 테마주가. 방위산업 관련주하고 조선 관련주가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 아저씨가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부를 때 천조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라고. 그 1,000조국이라고 그러는데 바꾸셔야 되겠어요. 2천조국으로.
그냥 천조국이 아니에요. 2천조국. 그래서 방산주가 급등했어요. 미국 무기랑 미국 무기 시스템하고 완벽하게 호환되는 무기가 우리나라예요. 싸잖아. AS 잘 되고. 저기 주문 좀 할게요. 예, 바로 갖다 드릴게요. 바로 갖다 주잖아. 우리나라가 빠르거든. 로켓 배송, 그죠? 네.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급등했죠. 로봇 때문에. 왜 급등했어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는 가전박람회 CES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최고 로봇으로 선정됐대요. 당연히 미국에서 중국 거를 안 주, 중국한테 그런 거 안 주지. 현대차한테 줬거든. 현대차가 투자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통신주는 왜 갔느냐? 미국이 통신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할 거다. 그것 때문에 갔고요. 음식료업종은 왜 급등했느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하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정부 공식 식단 지침에 김치가 들어갔어요. 김치가 실제로 명시가 됐어요.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김치 같은 거 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김치 파는 회사들이 오늘 급등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싫든 좋든 간에, 그죠? 네.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 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대로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거든. 아셨죠? 꼭 보시라고. 꼭.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는 이제 주식이랑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낮에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그냥 짤막하게 이거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잠깐만 3분만 더 합시다. 제 뒤에 방송 하나? 잠깐만요.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이 하는지 모르겠네. 안 하시네. 그럼 제가 3분만 더 할게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시간 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게 원래 앞에서 얘기하려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전 세계 이제 큰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작년에 데이터 센터 막 짓는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올 텐데, 그럼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로켓 배송으로 잡아간 다음에 그린란드를 이제 편입하려고 하죠, 그죠? 그린란드는 여러분들 원래 미국 땅이었어요. 그걸 덴마크한테 맡겼는데, 그 북극 근처에서 지금 중국 놈들하고 러시아 놈들이 엄청 거기서 활개치고 있거든. 근데 북극에 얼음이 자꾸 녹고 있잖아요. 그럼 거길로 옛날에 이제 그쪽으로 배가 못 다녔는데 이제 다닐 수 있거든. 비행기나 미사일이요 북극 위로 넘어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뭐 태평양 건너가요? 아니에요. 북극으로 가요. 알래스카 쪽으로 간다고. 지구는 둥그니까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김정은이 미사일 날리잖아요. 미국에 만약에.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이해가세요? 그럼 나중에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르니까. 그러면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당연히 거기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항로가 되겠죠, 그죠? 강대국의 기본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주요 항로를 다 지켜야 돼요. 무역 항로를. 그걸 뺏기면 끝나는 거거든. 그걸 중국 놈들하고 러시아 놈들이 지금 차지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팔 굽고 나선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가 그린란드고, 그린란드에도 원래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부산이나 이쪽 항구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동남아에서 이제 북극으로 가려면 우리나라 지나가야 되잖아. 그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근처에 그 대왕고래, 윤석열 때 대왕고래 그거 시추한다고 막 그랬다가 뭐 좀 삐걱삐걱 됐는데, 최근 들어서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석유 있다. 우리가 개발하겠다. 왜 그러겠어요? 돈이 되니까. 근데 그 기업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전쟁 나가지고 뭐 북한한테 이런 전쟁 나서 초토화되고 난리 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석유 회사들이 미쳤다고 들어오겠어요? 들어올려다가도 캔슬 하겠죠. 근데 들어온대잖아. 응?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지금 막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 개판이죠. 보수는 보수끼리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좌파 민주당끼리 또 뭐 김병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또 시끄럽고, 응?
개판이거든 지금. 나라 꼴이 솔직히 개판이에요 지금. 방첩사도 없애버리고 막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다. 이 정치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만 보지 마시고 크게 보라. 크게 외국인들이 뭐 하는지 보라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연말 연초에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요. 막 사잖아.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거래대금 보셨어요? 제가 그 얘기했었죠. 코스닥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코스닥 잘 될 거라고. 예,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세요. 갑자기 코스피 거래대금이 코스피입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12조 원, 13조 원 이랬거든요. 많아야 16조 원. 다시 13조 원, 14조 원. 근데 해바뀌니까 2조 2천억, 22조, 25조, 29조 막 이래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땡기면서 지들이 팔아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들끼리 기관이랑 외국인이 땡기면서 팔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순간적으로 쪼그라들었어. 지금 오늘 9조 원 나왔어요. 간신히 9조 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못한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뭐 큰 뜻이 있는 것 같아. 응? 대만 증시 신고가라는 거 보셨죠? 왜 그러겠어? 대만이 중국한테 먹힐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국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국은 두려워하면 더 함부로 대하잖아. 네.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요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진짜 우리 쿠팡 로켓 배송처럼 바로 그냥 잡혀갔잖아요. 그죠? 이놈이 가끔씩 보면 잘 모르셔서 마두로를 두둔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자,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캡처해 왔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쉬운 단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마두로가 어떤 놈이냐면,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만 명 이상 죽였고요. 사형. 정치적으로 체포한 사람이 17,000명. 실종 3,500명. 고문 1,650명. 정치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이거 죄수. 네. 2,000명. 맨 밑에 이게 뭐예요? 폭력, 진압 뭐 이런 걸로 해서 죽인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두로를 두둔하는 그런 쓰레기 언론들을 보지 말라고요. 뭐 개인들끼리 개인이 나 왠지 마두로가 땡겨 좋아. 그러면 모르겠는데 언론사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기자놈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쓰레기들이니까 다. 어떻게 마두로를 어떻게 이런 인간을 지지합니까? 미친 것들 아닙니까? 네. 뉴스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답답하더라고. 왜 마두로를 지지해? 언론사나 기자놈들이? 안 그래요? 정치인들도 이런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응? 해외건 국내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지를 해? 정치인들은 국민들 뜻을 모아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미래를 좋게 보세요. 자꾸 이제 막 우리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가 될 거야 이러신 분이 있는데, 아까 데이터 센터랑 그런 거 다 얘기해 드렸잖아. 쉽게 안 돼. 베네수엘라가 될 것 같으면 젠슨황하고 석유 회사들이 미쳤다고 우리나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고 뭐 합니까? 미쳤습니까? 짓다가도 그냥 캔슬하고 나가버리지. 맞죠, 그죠? 걱정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주말을 편안하게 잘 보내세요. 아셨죠? 네, 주말에 지금 뭐 비 오고 눈 오고 되게 춥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집에 계시는 게 제일 좋아.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드시고 푹 쉬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